자기는 하느님 아들이라서 절대로 사기를 많이 당해도 고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건 내 돈을 그냥 가져가도 뒤탈없는 돈이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형사 1심 같은 경우에 보니까 45%가 혼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 사건인 경우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92.7% 그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얼마 나왔냐면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사기는 사기친 사람에게 문제이지 사기당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당한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심리 조종을 잘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하죠. 그 다음에 갈등을 싫어하고 남의 말을 거절을 잘 못해요. 스스로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받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이 배포는 큰데 치밀하지 못해요. 나는 한번 된다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따져. 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이제 이런 거는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 파격적 고수익 보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점만 막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 특히 이제 이별했거나 사별한 사람. 로맨스 스캠에 많이 당하는데요. 전철우 씨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기라는 걸 알았는데 외로움 때문에 자기가 40억 사기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는 고소를 안 한대요. 실제 제가 이제 만났던 분인데요. 자기는 하느님 아들이라서 절대로 사기를 많이 당해도 고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자랑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돈을 그냥 가져가도 뒤탈없는 돈이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건 이제 사후 대책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기 당했다 딱 느껴지면은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빨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실제 제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에 있을 때 실제 사건인데요. 어떤 분이 이 사기꾼한테 10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때 이 사기꾼이 오늘 줄게 내일 줄게 하다가 11년째까지 계속 끌려다니다가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또 사기꾼이 나타나서 이번에 시행사업은 진짜야. 이거 4억 빌려주면은 전에 빌린 10억까지 합쳐서 14억을 갚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고민하다가 또 4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사기꾼은 그 심리전에 강하거든요. 이 아까워하는 이 사람의 심리를 악용해서 4억 원을 추가로 사기친 거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기가 맞다 그러면은 신속히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가족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부부간이라든지 직계 존비속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자녀 존비속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족 간에는 형 면제입니다. 아예 고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이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헌법 소원을 내 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 형 면제인 경우에.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이 조문은 이제 실효가 되는 거죠.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 중에서 친고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근래 보면은 연예인 박송 씨가 이제 열심히 이제 연예 활동을 해서 번 돈을 형이 관리하면서 횡령한 사건이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게 결국 형이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형과 동생 간에 이제 횡령 사건인데 이것도 재산범죄인데 법인을 세워서 법인이 관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된 거고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내가 이제 했다고 주장하니 그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예 처음 고소할 단계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지. 실제 사건에서 친족 관계 이것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현직 검사 때 실질 심사할 때까지는 한 며칠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기꾼이 피해자한테 가서 외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한 푼도 안 주고 공증까지 해주니까 고소 취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수사 방해 행위죠, 사실은. 돈을 다 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사기꾼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사기를 치니까 결국 그 사기꾼들 또 도망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야 이거 사기다 싶으면은 중요한 게 일단 이 사기 상대방하고 소통이 되는지 일단 확인해서 중요한 게 기망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를 일단 챙겨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그 당시에 돈 빌려갈 때 했던 그 사람의 약속을 거기다 담아야 됩니다. 그걸 담지 않으면은 또 민사는 해봐야 뭐 다 돈을 다 빼돌리는 상황이 돼서 이겨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확보를 해놔야 일부라도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상담하러 오거나 선임하러 오는 사건들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이거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경우는 이건 직접 하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나홀로 소송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 이 그 소장 쓰는 것부터 서식들이 되게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가면 요새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또 이 본인 소송 나홀로 소송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설명도 잘 해놓고요. 또 그런 책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봐가면서 하면 충분히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뭐 이게 통계를 보니까 형사 사건인 경우, 형사 1심 같은 경우에 보니까 45%가 혼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 사건인 경우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92.7%. 이제 간혹 이제 복잡하고 재판 혼자 하다가 판사님들이 간혹 그러죠. 이건 변호사 좀 선임해서 하세요. 이렇게 좀 충고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선임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첫째 그 문화가 일단은 구두 문화죠. 문서로 남기지 않는 문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정으로 살고 농경 시대 때나 통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 훈련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도 자체가 너무 사기치기 좋은 그런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뭐 8억 6천만 원을 사기쳤는데요. 형이 어떻게 나왔냐면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얼마 나왔냐면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치가 좋죠. 다단계 하는 거, 뭐 코인 사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몇백억씩 사기 있잖아요. 뭐 전세 사기도 몇백억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그게 법에 보면은 가장 중한 죄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그러니까 1.5배니까 10년 이하의 2분의 1까지니까 15년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더 올라가진 못한. 그러니까 형이 되게 낮은 거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기죄 법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물론 약한 점도 있죠. 근데 지금 판사들이 지금 판결을 선고할 때 기준으로 삼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대법원 소속의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양형 기준을 좀 올려가지고 사기 치면은 대박이 아니고 쪽박을 찬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은 제도상으로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 사기 피해자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 무혐의 받을 증거를 만들어서 사기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믿음이 다 어떻게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라도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기가 맞다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즉각 고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